안녕하세요. 청춘 스마트 클래스와 강연남의 김민식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셀리던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예, 셀러리맨과 스튜던트의 합성어랍니다. 심각한 취업난에 이제는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런 셀리던트들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손쉽게 전해드리려고 MBC 강원 영동이 뉴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손을 잡고 e-러닝 콘텐츠 청춘 스마트 클래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딱 맞는 맞춤 인문학 강연을 마련했는데요. 출연하실 분 소개해드릴 생각하니까 벌써 막 설렙니다. 제 이분 책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신인류 호모 사피엔스란 단어 하나로 현 세대를 표현해내신 분이죠. 문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니, 저기서 큐 뭐 이러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들려주신 강연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앞에 앉아서 네, 듣는 거거든요. 네. 정말 당황스러운 시대입니다. 네. 물론 패스트를 겪어온 인류지만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렇죠. 현 시대 문명의 대전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는 핵폭탄보다 위험하다는 그런 예언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쵸. 정말 오고 나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문명의 대전환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패스트가 있었을 때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이번 코로나 이후에도 인류의 어떤 문명의 대전환이 정말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분들도 많고요. 비포 코로나 시대, 애프터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나뉘어질 거라고. 언택트가 대세인 요즘 이 스마트폰과 살아가는 신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중요한 축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마치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한 것처럼 1년 전에 호노족을 말씀하시고 책까지 내셨는데 이런 날이 올 걸 예견하신 건가요? 설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인류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디지털 문명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주목하다 보니까요. 점점 빠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인류가 이 새로운 문명, 호모 사피엔스 문명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그 세계 각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은 덕분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스마트폰에 기반한 디지털 문명 소비할 때도 그렇고 뭐 정보를 볼 때도 그렇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95%로 세계 1위인데요. 세계 1위. 네, 27개국 선진국 평균이 78%, 미국도 81%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필품이 필요해. 근데 폰으로 주문하면 와야죠. 그래야 언택트로 내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발발 이후에 우리나라도 사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주문량이 평소에 3배로 폭증을 했대요. 근데 그걸 소화해낸 거예요. 소화해내고 나니까 국민이 안심을 하죠. 오는구나. 그래서 사재기가 안 일어나고 평온하게 질서 있게 코로나에 대한 다른 대응책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 이후 시대 교수님이 꼽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기준이 호모 사피엔스 코드가 될 거다. 체인지 9이라는 이번에 또 새로운 명적, 걸작을 내시면서 그 책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셨는데요. 그 기준이 어쩌면 예전에도 있던 표준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특별히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 호모 사피엔스도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이 기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고 생각이 특히 중요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자. 우리가
뭐 인공지능을 배워야 된다, 빅데이터를 배워야 한다. 이건 스킬에 불과하지만 진짜 내 마음이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려면 가장 오래된 인간을 만들어 놓은 요소들을 다 짚어봐야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했고요. 네.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슬기롭게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거냐. 그 내용의 이제 책을 쓴 게 바로 체인지9입니다. 체인지9 잘 정하셨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10손가락 넘어가면 꼽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딱 10손가락 안에서 네. 네, 한 자릿수로 해주셨고요. 잠깐 이렇게 들어보기만 해도 무척 호기심이 가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본강연, 최주봉 교수님의 강연 호모 사피엔스, 마음의 표준을 바꿔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마음의 표준을 바꾸자. 우리 팬데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정말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생존만 할 거 아니죠? 미래는 또 어떻게 준비할 건가? 나의 행복한 삶은 이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의 표준을 바꾸는 9가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시죠. 사실 이번 혁명은요.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자율주행차가 만든다. 이거 맞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아직은 산업화 안 됐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혁명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인류의 삶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이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그 상징으로 항상 이 BTS를 씁니다. 야, BTS 정말 대단합니다. 요새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2주 연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BTS가 혁명의 상징이냐고요? 네, 모든 이 인류의 생태계의 변환의 상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능이 있고 음악 좋아하는 애들을 모았어. 그리고 그 애들을 이렇게 데뷔를 시켰더니요, 방송에서는 별로 안 내보내줘요. 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유튜브로.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저는 정말 열심히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고 춤도 좋아해요. 그래서 아티스트로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호흡합니다. 한지 4년 만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큰 팬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저스틴 비버가 1등을 6년간 차지했던 그 엄청난 자리, 소셜 아티스트 부문 1위에 당당하게 이들이 올라갑니다. 야, 누가 키웠어요? 자본 삐. 여러분도 없지만 얘들도 자본 갖고 큰 거 아닙니다. 누가 키웠냐? 바로 아미라는 팬덤이 키운 겁니다. 자본보다 팬덤이 중요해졌네.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 킨 게 아니라 누가 키웠어요? SNS가, 유튜브가, 트위터가. 엄청난 팬덤들이 이 SNS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 팬덤을 확 퍼뜨린 겁니다. 그럼 방송보다 SNS가 더 중요해졌네. 이게 이 시대 문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세계가 영상 그러면 TV를 보는 게 아니라 영상 그러면 폰을 열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이걸로 표준이 바뀐 거죠. 표준이 바뀌면요, 세상의 생태가 다 바뀝니다. 가만히 있어봐. 방송이 바뀌면 다 바뀌겠죠? 맞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일상이 다 바뀌었어요. 인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맨날 일어나서 음악 듣고 방송 보고 물건 사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일상이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오면서 어른들은 야, 난 그래도 안 해. 난 아날로그가 좋아. 나는 은행 갈 거고 사람들 만나야지. 그러던 사람들조차, 심지어는 교육조차 전부 온라인 디지털 문명으로 이송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 인간의 디지털 문명의 가속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혁명의 시작은요, 너무 명백해요. 바로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스마트폰,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하고요. 대한민국이 2009년에 왔어요. 그리고 불과 13년 만에 전 세계 50억이 쓰고요. 대한민국은 인구의 95%가 바로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혁명의 본질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건 딴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일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생물학적인 존재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화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잘 쓰는 사람이 표준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슬기로운 스마트폰 사용 생활, 슬기롭게 스마트폰을 쓰는 인류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진짜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인류가 이제 지구 경제계를 다 잡았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더니요, 이미 10개 중에 7개, 제가 항상 얘기하던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창조 기업이 이걸 다 차지합니다. 1위부터 5위 볼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다 호모사피엔스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데들입니다. 맞죠? 애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세계 1위 됐고요. 구글, 페이스북, 야, 광고 회사인데 방송을 내보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만들어 놓고 페이스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놀라고 장터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광고 산업으로 세계 3위, 5위 기업이 돼요. 이게 창조죠. 아마존도요, 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쇼핑 기업으로 세계 4위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따라한 데가 있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래하고 나는 오로지 중국 스마트폰종만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여러분, 창업 20년 만에 이게 세계 탑 10 기업들이 됐습니다. 아시아 최강이에요. 이 7대 플랫폼을 저는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창조 기업들 7대 포노족의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시가총액이 6,88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2,000조 되는데요. 6,880조가 저 기업들만 선택했어요. 그럼 저기 일자리가 생기고요. 저기 산업이 생기고요. 저기 미래가 있다고 이미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저게 미래다.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한테 투자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저 포노사피엔스 7대 플랫폼에 맞추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 기업들은 그냥 좋다고 한 기업이 아니라 투자한 기업이에요. 투자 받으면 투자해서 그 돈 더 다른 사업으로 막 확산하겠죠. 7개 기업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문명의 체인저예요.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택시 나온 지 10년 만에 우버가 전 세계 문명을 바꿨어요. 이제 우버 안 쓰는 나라, 규제로 막은 나라는요,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5나라밖에 없어요. 잘못됐다고는 저도 얘기 안 해요. 왜? 다 괜찮은 나라죠. 민주주의도 발달해 있고 사회 보장도 잘 돼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건 이제 인류의 미래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규제를 막으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간이 절대 못 이기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코로나도 바이러스 다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기는 거, 세월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이 주인이 됩니다. 미래는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러고요. 그 미래를 위해서 다른 인류들은 전부 다 열심히 착실히 준비하고 있어요. 혁명은요, 권력과 부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 그럼 이제 이 문명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맞아요.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표준, 문명, 규제를 새로운 문명, 정해진 미래에 따라 바꾸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주인공인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도 아주 명백해요. 아니, 배달의 민족 그 공공앱으로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저도 10억만 있으면요, 배달의 민족에 있는 거 스펙, 기술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10조짜리 기업을 10억 투자해서 만드는데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이미 보셨죠? 배달의 민족은 그 시스템의 스펙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게 아니고요, 시켜먹는 사람들의 수, BTS의 아미처럼 팬덤의 수가 그걸 결정한 겁니다. 작년에만 배달의 민족이 시켜먹은 금액이 8조 5천억 원어치였습니다. 이제 기업의 가치는 찾아오는 사람의 수입니다. 여러분, 카카오를 똑같이 만들어내도요, 4,800만이 찾아오게 할 수 없어요. 유튜브를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복제해서 만들어도요, 20억 명이 한 달에 찾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제 뭐다? 내가 제품을 만들던 서비스를 만들던 그들이 찾아와서 즐기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인류의 삶의 공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어 모든 선택권 누가 갖고 있어요? 바로 소비자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죠. 인류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가요, 음악 소비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저 정말 이거 공감합니다. 여러분,
음악이요, 인간들 가장 오래된 소비재고 가장 보편적인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 딱 듣고 싶어. 요새 뭐 트로트 유행이니까 이명웅의 노래 하나 듣고 싶어. 그럼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죠.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듣고 싶다는 욕망이 떠오르면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누르면 2초 안에 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라 그랬죠. 나는 욕망이 발생했어. 욕망이 발생했는데 불과 1초 만에 나의 신체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으로 그 욕망이 충족되고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럼 이 경험을 한 인류는 아탈리의 이론에 따르면 다른 거는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게 변화의 출발입니다. 뇌는 절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에 빠지고 중독이 되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뇌가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계하고 조정해야 되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런데 누르고 배달했더니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적은 에너지를 썼는데 딱 와요. 그게 또 맛이 기가 막혀. 내가 친구한테 5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띵땅땅 2초 만에 끝나. 그럼 도파민이 해결. 여러분 이걸 인류는 즐기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제 오장칠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생존에 유리한 애를 깨달은 거예요. 이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생활 공간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 인류의 생활은요. 디지털 플랫폼을 표준으로 생각해서 기획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식당 창업하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프랜차이즈는 어디 해야 되고 몫은 어디다 해야 되고 내가 이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한다? 땡, 삐. 소비자는 뭐를 들고 있다? 욕망을 폰으로 해결한다. 그럼 어디부터 가야 돼요? 공유주방. 공유주방에 가서 배달 전문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왜 그걸 해야 되냐? 이미 통계가 나와 있죠.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최소 1억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1,000만에서 2,000만 원이면 1년, 2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해보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1,000, 2,000 들여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사람들이 식당엔 못 가게 해. 포장만 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디지털에서 창업하는 걸 표준으로 생각하고 그걸 배워야 돼요. 유통의 대가가 되려면요. SNS의 소셜 커머스 이제 배워야죠. 방송의 대가가 되려면요. 맞아요. SNS 유튜브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등장하는 게 요즘 코리안 뉴딜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분석과 AI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을 찍어요. 여러분의 욕망이 디지털 플랫폼에 다 남아요. 그걸 읽어. 그걸 읽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너무나 유리하겠죠. 실제로 그게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마존이고요. 넷플릭스고요.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익숙해졌어요. 야, 얘는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추천해줘? 어른들은 그런 얘기예요. 무섭다. 젊은 친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나의 시간과 욕망의 해결 시간을 세이브 시켜주네. 여러분, 항상 슬기로운 쪽에 새로운 길이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로, AI로 왜 무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가 AI 개발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이거 잘 쓰시죠? 그건 다 알아.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이 엑셀 개발자가 될 필요는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해야 될 게 뭘까? 빅데이터는 뭐고 AI는 뭐고 응용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청춘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가르치죠? 어느 학원에 등록해야 돼요? 그건 옛날 얘기죠. 어디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이 직접 탐구하고 학습하는 게 이 시대의 필연적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드입니다. 9가지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내 마음의 표준이 야, 인간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서 살아.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데이터가 얘기하죠. 모든 부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여기가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 호모 사피엔스라는 신문명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어? 해외 글로벌하게 보면 아니 당연하지만 세계 5대 기업의 창업자들이 궁금하시죠? 스티브 잡스, 그 뒤를 잇는 팀 쿡, 또 레리 페이지, 제프 베이조스, 마크 주커버그 이런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 사람들이 우리의 위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야, 요새 최고 주식 부자 누구예요? 카카오 김범수 이장, 네이버 이혜진, 또 다음에 이재용 이렇게 초기에
스마트폰 문명을 창조하고 뭐 게임이다 뭐다 신문명 포노족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짜 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신문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미래를 끌어내고 있는 청년들도 같이 봐요. 여러분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아니라 후배들도 봐야 돼. 여러분 제가 영재 발굴단 같은 초등학생들이 코딩도 기가 막히게 하고요. 드론도 대한민국 챔피언이 되고 온갖 이게 난리가 났어.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 지도해 준대요. 나머지 디테일은 전부 유튜브로 배웠고요. 오픈소스 갖다가 커뮤니티에서 형들이 가르쳐줘서 배웠어요. 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른들이 애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스마트폰 쓰지 마. 인터넷 같은 거 제발 좀 보지 마. 유튜브가 애들 다 망친다. 그런데 슬기롭게 쓰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슬기로움을 보지 않을까요? 이해합니다. 이거 보면요 중독돼요. 맨날 재밌는 건 보고 싶어. 왜? 뇌가 명령을 해. 재밌는 것만 해. 재밌는 것만 해. 그런데 그걸 슬기롭게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왜 그들은 안 볼까요? 울산과기대 졸업한 김태훈 군. 이 친구는 물리학과 입학했는데 코딩에 빠졌대. 여러분 코딩 좋아하는 건 틀림없이 어디서 배운다? 이 소사이어티에서 배워야 됩니다. 오프라인도 중요하죠. 동아리도 하고요. 프로젝트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은요. 전 세계의 개발자가 모여있는 커뮤니티, SNS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받아다가 막 열심히 공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친구 실력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알파고, 이세돌에게 있는 알파고들이 개발 완료하고 나서 80% 소스코드를 공개합니다. 원래 이 문명이 그래요. 지식은 공유한다. 거기가 출발점이었거든. 20% 공개 안 했죠?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 야 이거 풀자. 그 중에 김태훈 군이요. 무려 20개의 모듈을 울산에서 그냥 혼자 풀어서 공개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특히 제프 딘이라고 이 알파고 개발의 총괄 디렉터 중에 한 명이 너무 놀래서 직접 메일을 씁니다. 야, 너 우리 회사로 와라. 여러분 이 스카우트 제이메일 때문에 유명해진 게 김태훈인데요. 못 가요. 군대 가느라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왜 미국 간 거 아니죠? 돈 쓴 거 아니죠? 스펙 만들려고 한 거 아니죠? 이미 그 안에 내재된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공익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력 더 키워서 더 잘 됐어요. 2019년 1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그 유명한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에 갑니다. 이번에 GPT라는 거 3 만들어서 인공지능 작가 만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 회사 맞아요. 인류의 공익을 위해서만 인공지능 개발한다고 시작된 회사. 연봉은 33만 불. 여러분 무슨 대졸자 26살 초봉을 3억 8천만 원을 줘요. 제가 그랬잖아요. 혁명이라고. 그럼 이런 개발자들만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잘하는 사람만 잘 될 거냐? 유리합니다. 여러분 유리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거 할 수 없어요. 코딩도요. 뇌구조가 그거 잘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문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이 새로운 문명에 잘 얹어서 내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 이전의 표준과 지금 포노사피엔스 시대 표준을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비교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표준은요. 아침 10시가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자료 이런 걸 냅니다. 오늘 확진자 몇 명, 어디 동선은 어떻습니다. 이 텍스트 기반의 이거에 우리는 익숙해요. 그럼 그렇게 하나보다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 대학생들. 26살 이동현 군이요.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알아? 나 오늘 강남역 갈 건데 거기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맵을 기반으로 폰으로 알려줘야 내가 편리하게 가지 안심하고 가지. 맞아요. 그게 생존력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들어낸 게 코로나 맵입니다. 여러분 이틀 걸려서 너 어떻게 이틀에 만들었어? 오픈소스 쓰니까요. 메르스 때 나왔던 거. 여러분 교육의 방식이 다르니까 상상력도 다르고요. 문제 해결의 능력도 달라요. 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메타인지도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정부의 메타인지 한번 볼까요? 야 이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 입찰하고 발주하면 한 4개월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벌써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해결 못해. 돈 엄청 줘야 돼. 근데 얘들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상상이 딱 돼. 그것도 얼마 만에? 이틀 만에. 여러분 메타인지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문명에 대한 상상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상력이 달라지면요. 인간의 한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문명의 표준의 차이예요. 어느 게 유리할까요? 심지어 이번에 보셨어요? 2000년생 20살짜리가 자기 군대 가려고 좀 쉬고 있는데 개인 프로젝트 하고 싶다고 코로나 라이브를 만들었어요. 왜 10시에만 알아야 되냐? 나 11시, 12시 실시간으로 막 나오는 거 그걸 확진자 알아가지고 얼마만큼 발생한지 좀 정보를 얻고 싶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게 정부 요원도 아닌데. 재난 문자. 여러분 재난 문자를 우린 보고 아유 이거 우리 동네 났네. 근데 이 친구는 정부 사이트에 보니까 재난 문자가 전국적으로 다 나와. 그걸 읽어. 프로그램에서 번역해. 그래서 사이트에 저절로 자동으로 반영하게 한 거예요. 그럼 900만이 들어갔대 하루에. 이것도 얼마나 기특해요. 이동훈 군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전부 왜 했어요? 공익을 위해서. 아니 너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해? 저도 돈도 안 들이고 배웠잖아요. 오픈소스로. 그럼 어느 게 더 멋진 문명인가요? 앞으로 인류가 어떤 문명을 선택할까?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정부도 바뀔 게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표준이 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표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수능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인간의 인격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를 풀어내는 힘, 문제를 생각해내는 힘, 그걸 해결하는 힘이 필요해요. 이미 에꼴 42 보세요. 교사도 없고 수업도 없는데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탄생해요. 스테이지 1 게임하고 똑같아.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그랬더니 5명이 모여가 팀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검색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그 길을 뚫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노사피엔스의 학습의 50%는 뭐? 청춘 스마트 클래스는 자기가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이건 이 문명의 특징이에요. 어느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많은 학교, 미네르바 스쿨 이런 데들이 수업의 50%는 문제를 정의하고 스스로 해결한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왜? 그럴 만큼의 충분한 컨텐츠와 지식이 쌓여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죠. 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드를 얘기해드리죠. 메타인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요. 내가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검색을 하면 오픈소스 쓰면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너무 넓어지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넓어지면 상상력이 달라지죠. 여러분 상상력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검색을 잘하고 거기서 지식을 얻는 인류는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회복 탄력성. 이 시대 혁명 시대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청춘은 맞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그때마다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라. 여러분 그냥 긍정적으로 먹으면 해결되나? 그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돼요. 다행히 혈연, 지연, 학연, 학벌 이런 선천적으로 결정되거나 이미 내가 한 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라면 어렵지만 그게 아니래잖아. 뭔가 새로운 실력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대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이 새로운 문명 체계에서. 그럼 가야죠. 제가 이제 4가지 코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진짜 바뀌었나 한번 보자고요. 말로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시작은 BTS라 그랬습니다. BTS의 성공 비결은 ARMY라는 팬덤, 즉 소비자가 방송을 넘어서는 절대 권력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요새 사람들 여러분 같은 경우 특히 TV 안 보죠? 여러분 그런데 유튜버들이 그래서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유튜버들이 절대 권력자가 됐다? 근데 유튜버들은 항상 아무리 1억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죠? 아 제발 뭘 눌러달라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그죠? 여러분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안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시스템의 특성이에요. 그들은 그게 자기의 의무입니다. 언론의 의무가 뭐예요? 방송사의 의무는 좋은 정보를 잘 모아서 대중한테 전달하는 게 룰이었어요. 룰이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도 권력인 것도 알아요. 반면 유튜버는요. 손끝에 선택이 없으면 1억 명의 구독자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알아요. 이번에 보세요. 뒷광고 했다 뭐 했다 난리 치니까 소비자들이 확 하니까 그냥 끝나죠. 한 번의 배신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무서운 게 누구예요? 절대 권력자는 소비자입니다. 방송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펭수가 나오고 MBC, KBS 할 것 없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유튜브 콜라보 방송. 이것도 비슷하죠.
왜 이렇게 기획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방송국도 당연하게 크리에이터로 새롭게 변신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실제로 광고 산업 어떻게 됐을까요? TV 광고 작년 15% 줄었어요. 모바일은요 17% 늘었어요. 라디오, 신문, 잡지 다 줄어요. 거기요 누구 일자리예요? 다 어른들 일자리. 그러니까 보호하고 싶죠, 솔직히. 이건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넘어갔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디 일자리가 있을까? 광고 산업 일자리 어디 있어요? 이미 3배가 돼버린 모바일 시장. 이거 TV 찍듯이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다들 보나요? 안 봐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방식,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표준이 바뀌어야 그 길이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자리의 주인공이 돼야죠. GS 홈쇼핑 TV 매출보다 모바일 매출이 더 많아졌대요. 그럼 거기 일자리 생기죠? 중국은 더해요. 왕홍이라고 개인이 물건을 팔아. 홈쇼핑을 개인이 해. 그런데 그 매출이 무려 올해 168조 원. 여러분 이게 잘 되는 이유도 너무 명백하더라고요. 웨이야라고 여러분 꼭 검색해 보세요. 중국의 최고 왕홍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친구가 어떻게 성공했나 그 비결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와서 화장품 특별전을 했는데요. 한국 화장품이 너무 좋다고 일부러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중국 고객한테 물건 팔기 위해서 85만 개를 사갔고요. 방송을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쌓아놓고 해요. 완판하겠다는 거잖아. 85만 개를 1시간 예정 방송에 여러분 43초 걸렸습니다. 초당 2만 개. 동시 접속자 수 485만 명. 여러분 자기가 선택해서 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널 뭘 믿고 그렇게 오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요 물건 하나를 고를 때 제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업이 어떻게 이깁니까? 물건 하나를 고를 때 우리 회사의 이익을 거는 거하고 인생을 거는 사람을요.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신뢰는 한 번의 배신으로도 완전히 끝날 수 있고 반대로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신뢰를 가져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을 나의 팬덤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저는 BTS를 나비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아시아에서 나비가 바람을 일으키면 태풍이 된다. 어디까지 갔나 보세요. BTS는 음악의 룰을 바꾼 게 뿐 아니라 방송도 바꿨죠. 방송은 이제 소비자의 손끝이 선택한 시대가 됐어요.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보람이의 성공입니다. 또 당연하게도 광고 산업이 그거에 따라 움직이죠. 여러분 광고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당연히 유통이 바뀌죠. TV는 50대만 봐. 거기만 효과 있어. 나머지는요. 이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해진 거예요. 유통도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의 인플루언서 마켓에 점점 늘어납니다. 유통이 바뀌면요. D2C 이제 매뉴팩처러들 제조하는 산업까지 다 바꾸고 있어요. 이게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미디어 산업과 가장 밀접한 소비재 영역, 뷰티와 패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BTS의 날개짓에서 시작된 태풍입니다. 전 산업 영역이 안전한 영역은 하나도 없고요. 거꾸로 말해서 모든 어른들한테는 위기이고 여러분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문명의 창조자가 되십시오. 5번째 코드는요. 그래서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권력은 손끝에서 나옵니다. 소비자의 손끝. 이걸 잡는 걸 팬덤이라고 하죠. BTS의 팬덤, 웨이야라는 그 왕홍의 팬덤, 보람이의 팬덤, 이게 모든 성공의 비결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획을 하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팬덤을 크리에이트해야 된다. 이게 곧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거 되게 새로운 플랫폼이나 IT에만 나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막걸리 성공 사례 보여드릴까요? 지평 막걸리. 이분이요, 2010년에 회사를 문 닫으려고 했어요. 사장님이, 야, 매출이 2억이고 직원이 3명인데 이거 하면 뭐하냐? 우리 문 닫는다. 그랬더니 27살이라던 아들이요, 김기환 대표가 아버지, 저 젊은이가 좋아하는 막걸리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SNS 마케팅 했겠구나. 여러분, 맛이 없는데 SNS 마케팅 하면 더 빨리 폭망하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한 게 뭐냐? 막걸리는 더 이상 막걸리가 아니다. 고객이 좋아하는 게 막걸리다. 그래서 테이스팅을 해요. 젊은 사람들만 테이스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이 뭐야?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굉장한 고집이 있어요. 막걸리 사장님들은. 막걸리 6도야.
시큼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거 아닌 거 보면 이런 무슨 막걸리. 요새도 그러시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 여러분 테이스팅을 했더니 5도의 단맛이 좋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설비 기가 막히게 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그거 퀄리티를 절대적으로 유지한다. 그렇고 SNS 마케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팬덤은요 킬러 컨텐츠가 만드는 거예요. 나를 대우해 주는데 내가 왜 안 퍼뜨리겠어요. 먹어본 사람들이 SNS 마케팅 하는 거지. SNS에서 열심히 마케팅 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막걸리 회사가 좋아요 눌러주고 매일 가서 보겠어요?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감동을 해주고 소통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예요. 또 SNS 마케팅 안 했으면요. 이거 올리기가 창피해요 솔직히. 이런 걸 올려야 돼? 막 이러는데 홈페이지도 있고 내가 맨날 보니까 반가워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요. 10년 만에 매출을 2억에서 200억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팬덤을 일으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습관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팬덤이 폭발하면 얼마나 크기가 클까요? 베이비 샤크 보세요. 스마트 스터디라는 조그만 기업에서 했는데 여러분 지금 조회수가 무려 65억 뷰입니다. 어휴. 지금 계속 늘어요. 세계 1위는 69억 뷰의 데스파시토. 이 노래를 부른 루이스 폰시가 심지어는요. 스마트 스터디에다가 해달라 그랬어. 야 나도 이 노래 취입하게 해줘. 우리 진짜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1등, 2등한테 와서?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실제 그 영상이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하도 쫄라서요. 여러분 이게 팬덤이에요. 팬덤의 힘. 애기가 쪼르는 건 절대 못 이깁니다. 이 회사는요. 이 베이비 샤크 가지고요. 무려 2,500개 제품과 로열티 계약을 했고요.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리얼, 가장 많이 팔린 왕구가 전부 베이비 샤크였대요. 이 팬덤은 어떻게 퍼졌냐? 자기가 해보고 좋아서. 여러분 핵심은 킬러 컨텐츠예요. 근데 우리가 세심하게 포노 사피엔스가 좋아할 걸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객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샤크였는 줄 아세요? 이걸 여러 개를 만들어봤대요. 토끼도 만들고 귀엽고 재미난 거 다 만들어봤는데 무섭고 공포스러운 걸 애들이 훨씬 좋아한대요. 어른들이 이해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 그게 어디로 나타난다? 데이터로. 그래서 상어가 나온 겁니다. 핵심은 고객이 왕이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룰들입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생태계, 게임 산업, 웹툰, 그 다음에 K-팝, 컨텐츠 산업, 넷플릭스에서 아시아 1위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의 불시착, 전부 한국 드라마예요. 심지어 일본도. 오죽하면 넷플릭스의 CEO가 저 킹덤하고 사랑의 불시착 너무 재밌게 봤어요 라고 얘기할 만큼.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갖고 있을까? 우리한테 뭐가 있다? 잠재력이 있어요. 뭐를 읽어내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비결은요 이거예요. 팬덤을 만들려면 경험이 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돼. 야 써봤더니 대박. 그러면 추천하죠? 팬덤을 만드는 거는 고객이 그냥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나의 마케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요 실력이 좋아야 돼요. 어떤 실력?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만드는 실력. 여러분 이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에서도 얘기하죠. 고객이 안 좋아하는데 네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게 진정한 실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여기 승부를 걸었어. 아까 웨이아가 그랬잖아요. 제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일관되게 10년을 인생을 걸어야 진정성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동시에 소셜과 세심한 소통이 진짜 필요합니다. 자, 6번째, 7번째 코드. 여러분 너무 좋아진 게 뭔지 아세요? 다양성. 혜련지연 학연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웹툰 작가로도요.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 대기업 CEO보다 돈을 더 벌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이거 막 아부하고 이럴 필요 없어.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타일공이 될 거야. 아니야. 타일 아티스트 꿈꾸면 돼요. 그거 10년 하면 심지어 이런 분도 있잖아. 나는 고양이의 몰빵. 10년 했더니 팔로워가 70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도 돼. 이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또 그거에 필요한 게 뭐다? 손끝에 선택을 받아내는 실력. 여러분 진짜 경험해봤더니 얘는 너무 좋아. 그럼 선택하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 인간의 마음, 포노 사피엔스의 문명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정말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
시대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앞으로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팬덤이 얼마나 중요하냐 볼까요? 세계 1위 애플. 여러분 신기합니다. 애플은요. 아니 우리나라 삼성이 야, 이 폰을 접어요. 우리는 여기 5G예요. 엄청난 기술로 여러분한테 멋진 폰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됐고 아이폰 주세요. 여러분 그게 7억이에요. 그게 애플을 키운 힘입니다. 작년에 그걸 데이터를 입증했죠. 요 이어폰 이렇게 뿅 나온 이어폰 에어팟 프로 여러분 14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저거 마진 어떻게 될까? 30만 원 넘게 팔았는데 원가 솔직히 제조에서 보면 10,000원 이하예요. 그걸 14조 원어치 팔면요. 비를 쓰고 한 개 10,000원씩 남기면서 폰을 팔아도요. 발끝에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팬덤의 힘입니다. 됐고 아이폰 주세요. 이제 마지막 제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신인류의 마음을 사야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엔지니어예요. 인문학 강의를 하러 온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새로운 기업들하고 미래는 어떤 제품이 될까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술에 심취해 있었죠. 그런데 만나보니까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건 어떤 것도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 하시는 분, 진화론 하시는 분, 디자인 하시는 분, 온갖 인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해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야 진짜 인간이 좋아하는 걸 뭔가 만들어 봤더니 답이 하나 있어요. 아직 난 잘 못 찾겠어. 뭐냐?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열광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더라. 여러분 스마트 홈이 됐건 앞으로의 미래 어떤 서비스가 됐건 포노사피엔스가 열광하게 돼요. 왜 내가 못 찾을까요? 진정한 뼛속부터 포노사피엔스가 아니라서. 여러분한테는 그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해령 선생님이 최근 공감이 자본인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물질이 자본이 아니라 공감이 자본이다. 멋지죠? 여러분 그 실력은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내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죠? 어떤 사람? 따뜻한 배려를 하는 사람.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 그죠? 그게 힘이에요. 그게 휴머니티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갑자기 포노사피엔스가 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는 뭐가 있죠? 정말 아름다운 것, 감동스러운 것, 느끼면 확 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축적한 거예요. 그건 함부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른들이 그래요. 언택트는 너무 비인간적이다. 아니요. 여러분 언택트로도 감동도 받고요. 이 사람들과 교감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만들어내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감동을 이끌어내야 되는 대상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여러분 8번째 코드가 그래서 휴머니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코드는요. 그걸 한 10년쯤은 하자. 여러분 내 인생에 일관되게 창업을 하든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 나의 동료들을 살피고 나의 사람들을 살피고 나의 사회를 살피고 어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함께 가자고 노력하는 것.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 진짜 휴머니티가 깔린 마음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 문명의 자산이 됩니다. 거기 투자하세요. 멋지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요. 최고의 기술들을 만들어 왔어요. 삼성전자 보면 막 본드 접고요. 그 어렵다는 반도체도 세계 1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372조. 반면 애플은요. 아무것도 없어. 기술도 없어. 세계 최고 아무것도 없네. 특허도 없네. 그런데 2,400조. 이 차이는요. 팬덤이 있고 없고. 미국의 역사학 교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류 강의를 해요. 한국이 너무 대단하다고. 왜? 데이터로 봤더니요. 아니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딱 50년 만에 제조업 세계 5위가 돼요. 1인당 국민소득 34,000불 넘어버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역사학 교수가 현생 인류 100년 역사에 단 하나의 국가.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터로 봐도 앞으로 50년 내에도 절대 나오지 않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잠재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룰이요. 야,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밤낮 없이 일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야 돼. 이게 룰이었어요. 그럼 됐어요. 그런데 웬걸? 문제는 룰이 바뀐 거야. 우리 그거 잘하는 추진력은 어마어마해. 세계적인 기적을 만든 힘은 어마어마한데 룰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앞으로는 거대 유통사들 대기업들끼리 해서 광고로 자본 탁 때려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열광하게 만들어서 성공한 게 필요하대요. 룰이 완전히 바뀐 거야. 룰만 바꾸면요. 그 추진력 담으면요. 대박 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냐고요? 컨텐츠가 이미 보여줬잖아요. 말이 돼요? 21세기 BTS가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에요. 블랙핑크?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보람이는 전 세계 애기들을 사로잡고 있고요. 베이비 샤크, 애기들은 대한민국 노래 부르면서 따라서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팬덤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제조산업, 서비스산업, 금융산업 다 얹어보자고요. 팬덤 만들 수 있겠네. 어떻게만 하면 내 룰을 바꾸고 고객의 마음, 왕이 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한다면 앞으로는요. 그 손끝에 선택을 받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창업도 하고요. 생태계도 바꾸고요. 기업에 가서 그 문명도 바꾸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청춘 스마트 클래스. 여러분이 얼마나 슬기롭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기대치가 커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슬기로운 미래, 슬기롭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춘 화이팅입니다. 와, 말씀 정말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분 교수 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 공중파와 뉴미디어 서비스의 융합 콘텐츠 청춘 스마트 클래스와 강연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인류가 지금껏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생존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변화에 잘 적응해 왔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대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으로 위기를 헤쳐나간다면 성공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청춘 스마트 클래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건 정말 호모사피엔스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 저희 가서 꼭 여러분들한테 이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지 또 얼마나 자기 미래를 잘 개척할 수 있을지를 꼭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청춘 스마트 클래스 앞으로도 호모사피엔스들을 그 새로운 문명의 세계를 창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